네, 간만에 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한번 닫아보겠습니다. JB타임스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은 문 닫으러 나왔는데요. 본방. 근데 아무래도 어감이 그건 좀 아니야. 그죠? 뭐요? 문 닫는다. 그럼 뭐라고 할까요? 그냥 일단 좀 생각하는 걸로 합시다. 네, 뭐라고 해야 되냐? 그런 말을 꺼낼 대미를 거면 장식하기 위해서 나왔다. 그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을 꺼낼 거면 뭔가 대안을 생각하시고 얘기하셔라라고 했더니 또 순간적으로 생각을 하셨네요. 그렇죠. 대안을. 대미를 장식하기 위해서 네. 더마카가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대미를 장식할 더마카입니다. 사실 대미는 뭐 JB가 장식할 거긴 한데요. 저는 양념이라. 어쨌든 본방에서 많은 분들이 소통을 해주셨기 때문에 잠깐 네.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4258님 드디어 로또같이 저에게 청취율 조사 전화가 왔습니다. 오, 다른 사람에게만 오는 줄 알았는데 전화가 왔길래 기쁜 마음으로 받아서 제가 가장 애정하는 종배 형님의 시선 집중을 듣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네. 그리고 어떤 코너를 잘 듣고 있냐 이런 것도 물어보나 봐요. 그래요? 그래서 어떤 코너를 잘 듣고 있냐고 하길래 더마카와 함께하는 JB타임즈를 잘 듣고 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다고 올리셨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으로 쑥쑥 크는 시선 집중이고요. 네. 7805님은 손도 꽁꽁, 발도 꽁꽁, 출근길도 꽁꽁, 정치도 꽁꽁. 이것을 모두 풀어주는 곳은 오직 김종배의 시선 집중뿐입니다. 너무 과분한 칭찬을 주셔가지고 몸둘 바를 모르겠네. JB가 난로인가? 어떡하지? 보일러. 아니, JB 제가- 보일러 어때요? 보일러. 아니 제가 열받게는 해드리는 거 맞잖아요. 열을 받게 해드린다. 그렇죠. 네, 이열치열의 반대인가요? 그러면? 어쨌든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일부에서 저희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하고 네.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2023년에 HID 부대를 방문을 했다. 요걸 얘기를 잠깐 했잖아요. 그때 온 문자인데요. 8672님이 그러면 김태효가 넘버 3인가요? 그렇게 되나요? 넘버 원이 누구죠? 근데 헷갈리네. 갑자기 또 윤석열 대통령 아닐까요? 그런가요? 넘버 2는 김용현 장관? 계엄과 관련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걸로 한정을 해서 아닌가? 저는 네. 저는 계엄을 말씀드린 거고, JB는 네. 총체적인 걸 얘기하신 거죠? 뭐 V1이 있고 그 위에 또 V0가 V0가 있고 있다고 해서 하니까. 퍼뜩 네. 그게 떠올라서 한번 그러네. 그럼 되물어본 V 거예요. 넘버 3가 아니죠, 그러면. 넘어가고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그랬는데 다들 더 궁금한 건 JB타임즈를 문을 닫으면서까지 대미를 장식하면서까지 할 얘기가 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또 위축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또 자신감 있게 하세요. 자신감 있게. 자, 시작해 볼까요? 먼저 서론을 좀 약간 깔겠습니다. 지금까지 웬만하면 윤석열 대통령 측의 일방적 주장을 저는 전하지 않았습니다. 전한다 하더라도 극히 제한된 범위 안에서 반박성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내란 수계 혐의자의 일방적 주장을 여과 없이 전하는 것이 갖는 그 자체의 문제점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 내용이 막무가내성 어거지에 가까워서 참 전하기 난감한 측면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양을 늘려서 한번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은 그 막무가내성 어거지의 수준을 한번 까발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인데 오늘 이걸 좀 한번 해봅시다. 윤곽근 변호사가 어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무효인 체포영장에 기해서 진행되는 수사에는 응할 수 없다. 그런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 강추위에 고생하시는 많은 국민들과 경찰 공무원, 경호처 직원들, 여타 공무원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런 분열과 갈등이 있어서도 안 되고 국민들과 공무원들이 고생해서도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기소를 해라. 아니면 사전영장을 청구해라. 그러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엄청 선심 쓰듯이 퍽이나 양보하는 것처럼 말했잖아요. 국민들의 강추에 얼마나 고생하냐. 그러니까 기소를 하거나 사전 구속영장 청구하면 법원 재판에는 응하겠다. 되게 선심 쓰는 것처럼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문제의 핵심은 이런 거치장 언사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는 날이 곰팡이님이 아유 말이나 못하면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네. 문제의 핵심은 거치장 언사가 아니다라고 했으면 뭐가 문제입니까? 저 체포영장에는 응할 수 없지만 기소나 사전 구속영장에는 응할 수 있다라는 주장이잖아요. 자, 이 주장엔 이런 논리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체포영장은 불법이고 기소나 사전 구속영장은 불법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논리가 깔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논리는 변호인단이 어제 발표한 입장문에서도 확인되는데요. 기소나 사전 구속영장 청구가 서울 서부지방법원이 아니라 서울중앙지법이어야 한다라고는 조건을 달았거든요. 이건 서울 서부지법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관할지법이 아닌 데서 발부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기존 주장과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뭐 그런 대로 최소한의 일관성은 띠고 있다라고 그냥 그렇게 쳐줍시다. 그렇게 인정해 줍시다. 문제는 이 범위를 벗어났을 때의 얘기인데요. 자, 기소는 둘째치고 사전 구속영장만 갖고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사전 구속영장을 누가 청구합니까? 공수처? 공수처가 하잖아요. 근데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측은 뭐라고 했습니까?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고로 공수처의 수사 또한 불법이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잖아요. 헌데 이제 와서 공수처가 청구하는 사전 구속영장엔 응할 수 있다? 이거 뭔 말입니까? 모순 아닙니까? 결국 앞뒤 재지 않고 되는 대로 그때그때 상황 모면성 어거지를 펼치고 있다라는 비판. 이건 여전히 유효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뱀꼬리 하나만 붙이면 사전 구속영장에 응하는 게 아니라 사전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 재판, 그러니까 영장 실질 심사에 응하겠다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수처에 응하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혹시 반박 나올까 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이라고 한다면 사전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불법 무효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응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가는 게 논리적으로는 오히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린다. 요 뱀꼬리까지 같이 붙였겠습니다. 근데 진짜 제가 궁금한데요. 변호인단 면면이 화려하잖아요. 그럼요. 헌법재판소 출신의 검사장 출신의 심지어 지금 대통령은 검찰총장 출신이고요. 네. 누구보다 법을 잘 아는 분들인데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자, 지금까지는 저는 논리의 영역, 논리적 정합성을 잣대 삼아서 말씀을 드린 건데 이번에는 현실 영역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거기서 해답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 비논리적인 어거지가 남발되는 이유가 상황 모면성이라면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을 먼저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조금 전에 더마카가 질문했던 내용도 풀릴 수 있다고 보는데 참고 삼아서 윤갑근 변호사의 말 한마디만 더 들어보시죠. 내란죄 철회 부분이라든지 혼란스럽게 제기되고 있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비가 돼서 대통령께서 가셔서 말씀을 하실 그런 여건이 조성됐을 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시기는 무슨 날짜를 지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헌법재판 진행 과정상 필요하다 하면 필수에 제한 없이 출석하실 것이고요. 대통령께서 출석하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경호나 신변 이런 문제를 해결이 돼야 간다는 것은 뭐 말할 필요가 없겠죠. 자, 헌법재판소 출석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건 이전 입장과는 다른 주장입니다. 자, 지난 5일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적정한 기일에 헌재에 출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3일 상관으로 도대체 무슨 사정 변경이 있었기에 이렇게 입장을 바꿔서 조건을 이렇게 덕지덕지 붙이느냐 이걸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답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체포영장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체포영장?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냐하면 5일에도 체포영장은 살아있지 않았나요? 그랬죠. 하지만 상황의 맥락이 달랐습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다가 빈손으로 철수한 게 언제입니까? 3일. 3일이었습니다. 이 말 있기 전에 이틀 전이었습니다. 5일은 그로부터 이틀 뒤로 일요일이었고요. 많은 지지자들이 관저 앞에 몰려들어 있었던 때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말할 것도 없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것으로 간주하던 상황에서 적정한 기일에 헌재에 출석하겠다라고 하는 발언이 나왔던 겁니다. 하지만 어제는 법원의 체포영장 재발부 결정이 내려진 직후였습니다.
거기다가 그 영장의 유효기간이 언제인지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언제든 공조본이 체포에 나설 수 있는 이른바 급습이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는 유동적인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헌재 출석을 얘기한 배경에는 체포 무산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깔려 있었고 5일에는 그다음에 경호 문제 해결을 조건으로 붙인 어제의 발언 배경에는 급습 체포에 대한 불안과 우려가 깔려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대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안위 이걸 최우선으로 해서 법 집행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려고 하는 무법적 행태를 보인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뭡니까? 법률 지식과는 무관한 것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법률 지식과는 무관하다. 예. 데이지님이 지지자들 앞에서 내 체면을 좀 세워달라 이건가요? 이렇게 좀 보내주고 계신데. 네. 아니 내 체면을 세워달라 정도가 아니라 체포하지 말라라는 거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근데 대통령 측이 이래도 됩니까? 자 여기서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아주 부조리한 아이러니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 바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윤석열 대통령은 위헌 위법적인 계엄 선포로 헌정 질서와 법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자신이 깨뜨리려고 한 법 질서 안으로 뛰어들어와서 법의 보호, 법적 권리를 외치고 있는 겁니다. 온갖 잔망스러운 법 기술을 구사하면서.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조리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런 행태를 지켜보는 민주 시민의 심정만 갖고 따지면 어처구니가 없고 분노가 치밀죠. 그래서 심정만 앞세운다면 정말 뭐라도 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 시민들은 지금 인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법 질서 안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단죄를 해야 한다고 믿고 계속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게 법치주의이기 때문이고요. 법치에 기초한 민주주의만이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법이 아니라 주먹을 앞세운 민주주의는 뭘로 전락하는 줄 아십니까? 그러면 그게 내전으로 가는 겁니다. 자, 지금 민주 시민들은 물렁해서가 아니라 민주주의 전통을 한 올 한 올 짜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조여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인내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참 인내하기 힘들다. 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민주시민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 사태를 다루면서 방송을 준비하면서 여러 법조인들과 통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강조하는 말이 법은 상식이라는 거였거든요. 법과 상식이 괴리를 빚는 경우를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네. 네. 많이 봐왔는데 지금처럼 그 괴리가 큰 적을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더군다나 법을 잘 아시는 분들이 저러고 있으니까 말이죠. 클라우제비치 법원의 체포영장을 거부할 권한은 누구도 없습니다. 체포 구속 적부심으로 대응하는 게 정상적인 법적 절차입니다. 라고 꼬집어 주셨고 브로콜리님 수사는 안 받고 재판만 받는다는 기괴한 논리를 봅니다. 다니엘님 범죄자들의 선택적 판단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체포가 진행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라고 해주셨고 네. 힘내자 화이팅님 법대로 합시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면서요. 신토방님 내란 지지 세력을 모아 이제는 거의 내전을 획책 중인 것 같으니 논리고 법이고 이미 되는 게 없는 거 아닐까요? 라고 또 꼬집어 주셨거든요. 제가 아까 그 얘기는 차마 안 했는데 하나만 더 할까요? 윤곽근 변호사가 그랬죠. 기소든 사전 구속영장 청구 등 해라.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법원 재판에는 응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자, 기소를 하면 뭐가 됩니까? 수사 없이 건너뛰고 그냥 바로 기소를 하는 겁니다. 그 순간에 뭐가 됩니까? 불구속 기소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이건 뺍시다. 복잡하니까. 사전 구속영장만 가지고 얘기를 할까요? 자, 그래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면 거기는 응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길 수 있다고 지금 믿어서 저런 얘기한가요? 네?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영장 실질 받았는데 안 되면 그냥 바로 거기서 저기 어떻게 됩니까? 친병 확보하고 바로 구속으로 가잖아요. 그럼 그거 감수하겠다고 지금 이 얘기 한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아니거든요.
만약에 정말로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응할까요? 저는 안 응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체포영장에도 응하지 않는데 그게 응하겠습니까? 오히려 이게 상식 아닙니까? 또 다른 얘기를 또 하지 않을까요? 그때가 되면. 아까 그랬잖아요. 그때 상황 모면성 발언으로 어거지를 펴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린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어제 주목을 많이 받았던 게 윤석열 대통령과 58년 친구인 이철우 교수가 대통령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면서 지금 강성 지지자들한테는 메시지를 내지 않습니까? 네.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상대방이 침대 축구 구사한다고 훌리건 동원해서 경기를 무효 만드는 거냐. 당당하던 이미지가 지금은 너무 초라해졌다. 내 친구가 극우 세력의 수괴가 될 줄 몰랐다.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을 지금 대통령이 좀 듣고 있을까? 이게 또 좀 궁금한데 어쨌든 어거지 얘기를 잠깐 했는데 네. 국민의힘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들도 그렇고 경찰 출신 민주당 이상식 의원을 지금 오늘 국수본과 또 판사와 내통했다라면서 고발을 한다는 거예요? 네. 아니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이철규 의원이 가가지고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훗날을 얘기를 했잖아요. 생각해라. 그럼 그거는 뭡니까? 그럼 그건 협박에 해당이 되는 걸로 그럼 고발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네? 거꾸로. 너 나중에 두고 보자 이런 취지의 저거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뭐 아무튼 오늘 고발한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오늘 3부에서 대법원 선고를 앞둔 JMS 사건의 주요한 증언자죠. 증언자. 네. 메이플 씨와 또 나는 신이다 조성현 PD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오늘 또 중요한 판결이 있습니다. 박정훈 대령에 대한 1심 판결이 오늘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서울 용산 중앙지역 군사법원에서 열리는데 그러니까 저 본방에서도 그 말씀을 잠깐 드린 바가 있었는데 이 내란 사태 와중에서 박정훈 대령을 다시 보게 되는 측면 어찌 보면 사안의 본질이긴 했지만 좀 더 강한 톤으로 다시 보게 되는 게 뭡니까? 부당한 지시와 명령을 온몸으로 맞섰던 거부했느냐. 그렇죠. 그것과 대통령의 계엄 얘기에 내내 순순히 따랐던 별들과 그 행태가 너무나 극명하게 비교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저는 판결이 어떻게 될지 참으로 궁금하다. 이 말씀도 함께 드리고 네. 내일 방송에서 또 다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참고로 군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을 했었거든요. 네. 박정훈 대령에게. 예. 자,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판결 나오고 저희가 내일 한번 이 문제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할까요? 네.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고요.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